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ANN의 트레이닝과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NN의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N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트레이닝 방법이 달라집니다. ANN의 트레이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인풋과 전혀 다른 별도의 타겟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물체가 어떤 것인지 맞추는 문제가 있겠죠. 다음은 위 방식의 반대인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타겟 없이 인풋 자체를 타겟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진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수행한 행동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좋은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파고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고개 비행, 컵에 물 따르기 등 다양한 로보틱스에도 많이 활용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인풋 자체로는 타겟을 만들 수 없어서 별도의 타겟 데이터가 필요한 문제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물체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인데요. 사진의 픽셀 데이터 자체로는 이 물체가 무엇인지 ANN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죠. 따라서 각 사진 데이터에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와 같이 주어진 인풋에 대한 정답, 즉 타겟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만들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인풋으로부터 타겟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에 활용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는 꽤 예전에 구글에서 개발했던 word2vector라는 ANN의 트레이닝 방식인데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타겟으로 텍스트 중에 있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인풋은 해당 단어 주변에 있는 정해진 개수의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ANN은 각 단어를 0 또는 1로 이루어진 정해진 길이의 벡터로 표현하는데요. 학습 결과 그림과 같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벡터를 가지게 되어서 실제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벡터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계산됩니다. 사실 이런 학습 방식으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실제로 비슷한 벡터로 형성되는 원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죠? 이와 같이 unsupervised learning은 별도의 타겟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 설계가 비교적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행동을 해보면서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림과 같이 ANN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선택해서 이를 실제 환경 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의해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과 상황에 따른 점수가 다시 ANN의 인풋과 타겟이 되어 트레이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평가 방식에 따라 수행한 행동에 대한 당장의 평가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평가하여 ANN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동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란 로스의 로컬 미니마를 찾기 위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그라디언트란 로스 함수의 기울기이고 디센트란 로스가 로컬 미니마를 향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임의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인 WN과 BN을 로스 함수를 편미분한 그라디언트에 1보다 작은 감마를 곱해서 뺀다가 되어 있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로스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하는데 여기서 1보다 작은 감마를 곱하는 이유는 이들을 아주 조금씩 수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수식에서 저 화살표는 해당 값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식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마이너스로 그라디언트를 빼고 있죠. 왜냐하면 이전 시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기울기의 속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x를 줄여야 fx가 줄어들고 기울기가 음수면 x를 늘려야 fx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한 거죠. 또한 그라디언트의 절대값이 클수록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연속된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갑자기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감마, 즉 러닝 레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그라디언트에 곱한 이유는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금씩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었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은 경우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아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로스 함수의 로컬 미니마를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너무 큰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 운이 좋은 경우 어떻게든 로컬 미니마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원히 진동하면서 로컬 미니마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러닝 레이트를 작게 설정하면 진동 없이 로컬 미니마를 찾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도가 높은 실제 문제에서는 로컬 미니마가 여기저기 있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로컬 미니마에 한번 진입하고 나면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든데요. 문제는 현재 진입한 로컬 미니마가 false 로컬 미니마, 즉 글로벌 미니마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ANN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러닝 레이트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수정하는 ANN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파라미터라고 하고 기호로는 보통 세타를 씁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이 파라미터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수식과 같이 델타 세타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ANN에는 수많은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2차원 수열인 행렬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3차원 이상의 수열인 텐서로 저장합니다. 이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ANN은 굉장히 큰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다는 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ANN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일정한 성능을 내기 위함인데요. 데이터 양이 많은 만큼 데이터의 값도 다양하겠죠? 이 때문에 각 데이터를 개별로 학습하게 되면 파라미터 진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ANN을 통해 한국 음식의 특징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한 번은 양념게장을 보고 ANN이 한국 음식은 맵구나 라고 학습했다가 다음 데이터를 보니 갈비탕이 나와서 한국 음식은 안 맵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되면 ANN의 파라미터와 갈팡질팡 진동을 하다가 로컬 미니마를 찾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여 트레이닝하는 것을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도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반복 횟수인 이터레이션을 0으로 초기화하고 ANN의 파라미터인 세타를 랜덤으로 초기화합니다. 다음 변수 이터레이션을 통해 최대 n번 동안 다음 작업들을 반복하라고 하는데 이 반복 횟수라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횟수입니다. 이제 반복문 안을 보겠습니다. 먼저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고 그라디언트인 델타 세타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for 반복문을 통해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for 반복문 안을 보시면 먼저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하죠.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를 델타 세타에 더합니다. 즉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합산한 것이 델타 세타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델타 세타에 1보다 작은 감마, 즉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현재 파라미터에서 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더한 뒤에 파라미터를 한 번에 업데이트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하면 서로 반대 방향의 그라디언트가 발생해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진동을 잡아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마지막 줄은 델타 세타의 절대값이 일정 이상 작아지면 파라미터가 수렴했다고 간주해서 트레이닝을 조기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장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파라미터 진동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특정 데이터로 인해 false 로컬 미니마에 빠질 확률도 현저하게 낮춰주죠. 이 때문에 트레이닝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데요. 문제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당연히 트레이닝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트레이닝의 성공 확률과 시간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봅시다. 이 방법은 트레이닝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미니 배치로 만든 뒤 각 미니 배치 단위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미니 배치의 크기가 작을수록 개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속도는 빨라지고 반대로 미니 배치가 클수록 방금 전에 알아본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 방식을 수도 코드로 보겠습니다.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J는 미니 배치의 번호입니다. 여기서는 변수 이터레이션을 미니 배치 개수로 나눈 나머지죠. 예를 들어 이전 슬라이드처럼 미니 배치가 4개라면 이터레이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0부터 3까지의 미니 배치를 차례대로 계속 보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for 반복문을 보면 한 미니 배치의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인 델타 세타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아까 변수 이터레이션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횟수라고 했죠. 여기서는 미니 배치 하나를 볼 때마다 이터레이션이 증가합니다. 즉 여기서는 미니 배치 개수가 많은 만큼 이터레이션이 빨리 증가할 겁니다. 이 때문에 파라미터가 빨리 수렴해서 족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터레이션이 최대 반복 횟수에 빨리 도달해서 트레이닝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니 배치 방식은 배치 방식과 달리 데이터셋을 잘라서 미니 배치를 만들기 때문에 미니 배치 내의 데이터 간의 관계성, 즉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면서 파라미터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니 배치를 잘랐는데 우연히 매운 음식만 모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ANN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은 다 맵구나 했다가 다음 미니 배치에서 맵지 않은 음식만 모여서 한국 음식은 안 매운 건가? 하면서 또 파라미터 진동이 일어나겠죠? 이 때문에 미니 배치를 구성할 때는 데이터를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에서는 근접한 데이터들이 서로 관계성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카메라와 센서를 달고 운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차와 사람이 많은 도심을 달리다가 갑자기 풍경이 한적한 시골로 바뀌지는 않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니 배치를 구성할 때 전체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샘플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스타캐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다 보면 데이터를 중복하거나 누락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면 데이터 간의 관계성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래 예시 그림을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골고루 분포해 있는데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관계성이 높아진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횟수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샘플링 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데이터 순서를 랜덤하게 셔플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크기의 미니 배치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관계성을 줄이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횟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수도 코드를 봅시다. 코드 자체는 미니 배치 방식과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while 반복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셋을 셔플하는 줄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수식을 다시 봅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이 그라디언트의 단순히 감마, 즉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현재 파라미터에서 빼는 방식을 SGD, 스티피스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처음에 본 것과 같이 러닝 레이트의 크기에 따라 트레이닝 속도와 성공 확률이 들쭉날쭉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는 트레이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감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파라미터의 수정량을 조정해서 트레이닝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데요. ANN 트레이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 옵티마이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M, 즉 클래시컬 모멘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모멘텀, 즉 운동량을 추구한 방식인데요. 로스 함수 위에서 구슬이 중력을 따라 관성을 가지고 로컬 미니마를 향해 굴러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수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M은 모멘텀, 각 파라미터의 운동량을 나타내는 텐서인데요. 현재 모멘텀인 MT에 그라디언트를 빼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멘텀의 초기 값인 M0가 0이고 계속해서 그라디언트를 빼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반대 방향으로 계속 누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카운트 팩터인 알파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누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그라디언트가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이제 이 모멘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SGD에서 러닝 레이트의 감마가 너무 크면 파라미터가 진동하지만 CM의 경우 이전의 그라디언트가 관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CM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전 그라디언트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작게 설정해도 파라미터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경우 가속도가 계속 누적되어 로컬 미니마에서 멈추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옵티마이저가 NAG입니다. NAG는 CM과 비슷하지만 모멘텀을 구하기 위해 미래 시점의 그라디언트를 사용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해졌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로스 함수를 각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것일 뿐이고요. 차이점은 파라미터가 현재 값이 아니라 현재 모멘텀만큼 이동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모멘텀, 즉 빨간 화살표만큼 파라미터가 이동했을 때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다음 모멘텀을 구하는 방식인 걸 알 수 있죠. CM의 경우 가속도가 한쪽 방향으로 누적되면 로컬 미니마에서 빠져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방식에서는 로컬 미니마에 가까워진 경우 미래 시점의 그라디언트가 반대 방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다 그라드 옵티마이저를 보겠습니다. 에이다 그라드는 지금까지 스칼라로 작용했던 러닝 레이트를 각 파라미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먼저 G는 각 파라미터의 총 이동거리를 원소로 가지는 텐서입니다. 각 파라미터의 변화량, 즉 델타 세타를 제곱한 값을 누적하죠. 각 파라미터가 부호에 상관없이 계속 누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식을 보면 기존 러닝 레이트인 감마를 루트 G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동거리가 긴 파라미터의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것이죠. 이동거리가 긴 파라미터라면 이미 로컬 미니마에 가까워졌다고 가정해서 그만큼 러닝 레이트를 줄여서 진동을 방지하는 거죠. 여기서 이 방식의 단점을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동거리가 길면 로컬 미니마에 가까워졌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동거리가 길다고 해서 로컬 미니마 또는 글로벌 미니마에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RMS 프롭입니다. 에이다 그라드와 달리 이동거리를 누적할 때 1보다 작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해서 G의 원소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근 핫한 논문들에서 많이 쓰이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봐왔던 옵티마이저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식을 보시면 모멘텀 텐서인 M과 이동거리 텐서인 G를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둘 모두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해서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봤던 옵티마이저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강의에서는 다양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과 옵티마이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본 스타캐스틱 미니 배치와 아담 옵티마이저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따라서 이 두 방식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